그리고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목소리 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대선 출마 시사했습니다. 네.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거라고 받아들여야겠죠. 내가 집권하게 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 내가 정통 보수다 이런 말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장 소장님. 엉겁결에 공천을 받아서 거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됐어도 이 공천 보훈한답시고 보좌관을 시켜서 내 비리 뒷조사라고 지시한 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개인 SNS에 올렸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안에 이 안에 나를 모함하는 자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장 소장님.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하겠다. 이거 얼마나 참 비겁한 문장이에요.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다 조건부잖아요. 시장직 당연히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까지는 가져가도 되지만 만약 후보가 되면은 시장직 당연히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냥 당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저 보좌관 해봤지만 보좌관 시켜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치인 뒷조사 못해요. 비리를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우리가 수사권, 조사권도 없는데. 네. 그냥 여기저기 홍 시장 관련해서 이런 얘기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이거 뭔 얘기예요? 그냥 탐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의식의 발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느낌이 홍 시장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금 나름 캠프도 꾸리고 막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잖아요. 혹시 그 다른 캠프 중에 일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이 특정됐던데.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막강한 일위를 다리는 그런 후보면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좀 끌어내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의 영역을 김문수 장관이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상당히 예전만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 시장께서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홍 시장님하고 또 100분 토론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들의 시대가 점점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되셨어야 하는 게 가장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럼 이번에 무슨 질문 주로 던지실 거예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는 다른 주장과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과,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문제 요청했고요. 일단 명태균 씨라는 복병이 있잖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홍준표 시장은 날 잘 모른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3번 이상 우리 쪽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홍준표 시장의 입지를 흔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앞서 장 소장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나치게 가까웠어요.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간 경쟁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구시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을 노리겠다고 하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찐윤보다 더 가깝게 윤 대통령하고 한 몸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칠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가장 큰 족쇄가 윤석열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보수 진영의 평가를 받기는커녕 관심은 김문수 장관한테 다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가 없는, 오히려 당내에서도 다른 후보한테 경쟁에 다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 씨 문제까지, 명태균 리스크까지 덮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고 있고요. 황금폰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측근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3,300만 원을 5차례 걸쳐서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게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나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측근을 통해서 여론사 비용 대납을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죠.
홍준표 시장도 역시 측근이 여론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데 검찰은 수사를 별로 안 해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었을 것 같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속 창원지검에다가 사건을 그냥 거기다 둬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윤 대통령 파면 직전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아주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네. 뭘 재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민주당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홍 나왔어요? 시장과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나 홍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주세요. 여론조사 해준 거 내가 결과 잘 받아봤어요. 이거 조금 손 좀 대가지고 조작해서라도 내가 좀 월등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돈 드릴게요. 이런 게 나왔어요? 직접적인 건 당사자와는 안 나왔잖아요. 없다. 요 얘기 길게 어떤 하면 안 됩니다. 장소가 송영길 전 잠시만요, 대표는 네? 왜 송영길 전 대표 평론가님? 왜 감옥에 있어요? 네, 김성환 평론 그럼 나중에 이정근 부총장이 잠시만요, 장 소장님. 예, 네. 저희가 지금 다른 여권의 국민의힘의